제보 또는 뭐 폭로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네. 사실인지 아니면 뭐 기재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허위 사실인지 네. 여기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달라질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고발을 했는데 고발한 혐의가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공무상 기밀 누설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진실한 것 아니냐. 하태경 의원은 또 오늘 페이스북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사실 오늘 그 고발하는 혐의 내용 때문에 스스로 좀 모순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재부는 이것이 그러니까 기밀이라고 지금 판단을 해서 누설을 했다는 것인데, 근데 아직 애당초 그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했을 때마다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이 어떻게 기밀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좀 상당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신재민 전 이 사무관이 계속적인 폭로를 할 때마다 기재부는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데, 부인을 하면 할수록 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자체를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약간 논리적 모순을 어떻게 이 기재부가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걸 입증할 것인가의 부분이 또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재부가 오늘 고발한 혐의 중에 하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이거든요.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또 신 전 사무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러니까 공식 문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차관에게 보고하려고 하는 이 문서 편집실에서 흘러놓은, 그러니까 이제 공식의 문건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단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더 나아가서는 검찰이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상당한 이 논란이 될 사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걸 저도 잠깐 좀 설명을 좀 한번 드리고 싶은데, 표면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공무원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외부로 발설을 하면 이것은 불법이다.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제 있고,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공익신고법에 보면 너무 방대하게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형법하고 대법원 판례를 보면 또 다르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형법 제 127조에 보면 공무 비밀 누설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공무 누설죄는 비밀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비밀이 누설되었을 때 이 누설에 의해서 위협받는 국가 기능이 훼손되냐 안 되냐, 이것이 이제 법원에서 나중에 가서 이제 판결에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비밀 누설이 형법에 보면 비밀 누설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설을 했을 때 이런 누설된 사항을 가지고 정말 국가 기구라든가 국가의 기능이 어떻게 침해를 받냐 안 받냐, 이렇게 해서 형량을 이제 정한다고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대법원 판례를 또 한번 이제 제가 살펴봤는데, 법령에 의한 직무상 이제 비밀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지금 직무상 지금 비밀이 이제 신재민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이것을 누설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공무상 이걸로 이제 지금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밀의 내용을 이제 법원에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데, 이 비밀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냐 없냐, 이것에 대해서 따지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난해한, 그리고 이것을 법원에 가서 재판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과연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먼저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이렇게 고발한 것을 보면 이것이 신재민 사무관의 얘기가 사실로 봐줄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 형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앞으로 재판에 가야 될 것이고, 검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기소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너무 법적으로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교수님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기재부에서는 총회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은 사실 그걸 공무상 비밀로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수사 과정을 통해서 사안의 진실을 검찰에서는 밝히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 만약에 그게 허위 사실이라면 고발한 사람의 죄명에 기속되진 않아요. 검찰이. 검찰이 이제 법률 전문가로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전혀 허무맹랑한 허위의 사실이다, 그러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적용 법령은 바꿀 수가 있고, 하여튼 저도 의문이에요. 이게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공무상 비밀에는 저는 해당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적자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기재부 내부에서도 열렬한 토의가 있었다고 하고, 더군다나 이제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과 내부 긴밀한 협의가
정책인데 그런 자료를 외부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거는 일단은 공무상 비밀 행위에 네.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위 자체는. 근데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어떤 공적인 악영향을 초래했느냐 이 문제는 또 그 다음에 판단을 해서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악영향을 뭐 초래했다는 거하고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보고요. 이게 과연 공무상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느냐 문제는 네. 그렇게 신중한 정부 내부의 논의를 거쳐서 외부의 그 논의 과정을 다 발표하는 거는 네. 정책 혼선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사실인지 그리고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 범위와 수위의 자료들인지를 뭐 꼼꼼하게 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따져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그런데 이거 가짜뉴스다 뭐 단호하게 이런 입장인 건가요? 예, 뭐 신전 사무관이 지금 주장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당시 그 추가로 적자 국회를 발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청와대 정무적 판단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박근혜 정부의 부채 비율을 좀 높여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문재인 정부가 재정 운영하는 데서 상당히 좀 나름대로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뭐 그런 여러 정무적 판단 때문에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 대해서 지금 그 청와대도 그렇고 기재부도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시 지금 그 추가적으로 그 적자 국채를 4조 이상 발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국가 GDP 대비 국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겨우 0.2%밖에 늘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채무 비율에 뭐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네. 것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또 이거 추가적으로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신전 사무관의 주장 자체가 처음부터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발행을 하지 않은 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해당이 안 되는 건 맞은 것 실제로 같아요. 행위의 변화를 실제로 뭐 이뤄내지는 않았다는 행위까지는 것이죠. 이르지 않았으니까 예, 예.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 청와대도 그렇고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네. 속 시원한 해명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재민 전 사무관이 공개한 자료 중에 하나가 이제 당시 카톡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예.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이제 차관보라고 나오는데 차관보님 해가지고 그 발언 내용이 뭐냐면 핵심은 2017년도 국가 채무 비율을 덜 떨어지게 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전 정권이 박근혜 정부 채무를 떨어뜨려주는 그런 일을 뭐하러 하느냐. 연말까지는 그냥 박근혜 정부의 채무로 내버려 두고 우리가 그래야 우리 정권에서 부담이 덜 된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그래서 대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없고 지금 뭐 심한 소리입니다만 꼴뚜기가 뛰니 뭐 망둥어도 뛴다. 그다음에 무슨 뭐 본인의 무슨 뭐 후원을 해달라. 네네. 본인의 뭐 광고를 하기 위해서 무슨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굉장히 감성적인 지금 해명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뭐 카톡 내용이 신재민 전 사무관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분만 공개를 했다. 전체 내용은 뭐 이런 것이다. 뭐 이런 자료를 제시하면서 좀 반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집권 여당이고 지금 엄청나게 이것이 예. 예민할 수가 있고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재민 사무관이 그냥 그만뒀겠습니까? 다양한 어떤 자료가 있을지도 아직은 네. 모르고 왜냐하면 핵심적인 역할을 지금 했고 부총리를 4번이나 지금 만나서 이 적자 부채 채무를 늘리는 것이 이제 적자 부채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4번이 직접 했다. 그래서 나는 당사자인데 또 기재부에서는 이 신재민 비서관은 이거에 대해서 사무관은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에 있었다. 이런 것이 말이 맞지 않고 그러니까 또 카톡도 공개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 네.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뭐 꼴뚜기 망둥이 그렇게 네. 해서 야당처럼 하지 말고 이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이미 당정 협의를 통해서 네. 자세히 살펴보고 나중에 이것을 일단 어떤 사실이 밝혀지면 후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집권 여당다운 그런 조심스러운 어떤 처신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조심스러운 처신이 중요하다. 또 앞서 이중재 변호사께서는 다소 감성적인 지적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발언으로 좀 보죠. 이번 폭로에 대해서 신빙성에 의구심이 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도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해서 과거 공기업에서는 아직 민영화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포스코나 KT나 KTNG나 이런 데 대해서 분명하게 인사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도 있기 때문에 쉬울 수도 없는 일이고 그 문건에도 개입하면 안 된다고 적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주장 자체가 설득이 없다는 거고요. 그분이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왜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느냐, 돈 때문에 찍고 있다는 걸 자기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과연 저희가 얼마나 신빙성 있게 들어야 되는지 저는 좀 의아합니다. 아까 변호사님 뭐 지적해 주신 것처럼 뭐 청와대나 뭐 기재부에서 그 카톡 내용에 대한 이렇게 구체적인 반박이 없다면 지금 정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이 주장을 왜 했을까? 무엇을 보고 믿어야 될까?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이런 유튜브를 통한 폭로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동기가 일단 순수하지 못하다고 보면 이 자신이 그 계약을 맺은 또 사설 뭡니까 학원 이 광고 2개가 붙어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상당 기간 그 지금 계약만 맺어놓고 그 학원을 이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광고를 해주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